나이 들수록 마음 한편엔 이런 생각이 자주 맴돕니다. 내가 혹시 가족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는 시작점입니다. 지금부터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준비는 단순한 경제적, 물리적 차원을 넘어 정서적, 사회적, 철학적, 심지어 문화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계획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면서도 가족 간의 상호 의존이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은 노후 준비, 건강 관리, 가족과의 관계 설정, 사회적 역할, 그리고 개인의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노력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구성원 간의 조화를 유지하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녕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준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개인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높은 소득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젊은 시절부터 체계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여 비상금을 마련하고 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월 소득의 10, 20%를 저축 계좌에 자동 이체하도록 설정하면 꾸준한 저축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또는 인덱스 펀드와 같은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투자는 위험을 동반하지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자산을 늘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식시장에 소액으로 시작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는 초보자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재정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재무 설계사와 상담하거나 재정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산 관리 방법을 배우는 것이 유익합니다. 지역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재정 교육 세미나에 참여하면 예산 관리, 투자 전략, 세금 계획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을 세워 지출을 관리하는 것도 경제적 자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달 고정 지출 월세, 공과금 등과 변동 지출 식비, 여가비 등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 카페에서의 커피 대신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는 등의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나 배우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으로는 최소한 월 생활비의 20, 30년치를 준비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이를 위해 50대 이후에는 저축과 투자의 비중을 더욱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관리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건강은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나이 들수록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정신건강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매일 30, 40분간 걷기, 조깅, 수영, 요가 또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통해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근력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에게 주당 최소 150분의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며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단에서는 과도한 염분, 당분,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채소, 과일, 통곡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채소 5회분, 과일 2회분을 목표로 식단을 구성하고 붉은 고기 대신 생선이나 콩류를 섭취하면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 당뇨, 암과 같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필요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40대 이후에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신건강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명상, 취미 활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 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10분간 명상을 하거나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원예와 같은 취미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상 앱이나 온라인 요가 강의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쉽게 정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민간 의료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대비하는 것도 가족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노후에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간병 비용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장기 요양 보험에 가입하거나 간병 비용을 대비한 저축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 병원비, 간병비 또는 기타 의료 관련 비용으로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족이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젊은 시절부터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설정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준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정서적, 실질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존재이지만 지나친 의존은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간의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지나친 간섭을 피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 생활, 경력 선택 또는 자녀 양육 방식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자녀가 부모의 생활 방식이나 건강 관리에 과도한 간섭을 하는 것은 관계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 내에서 열린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필요와 기대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가족 모임을 통해 각자의 삶의 변화, 고민 또는 계획을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족과 사전의 생활비, 간병, 주거 등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노후에 실버타운 입주를 원하는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하는지, 또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지에 대해 미리 대화하면 이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가족 간의 오해를 줄이고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해 조정을 받거나 가족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지역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족 상담 프로그램은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을 개선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주고받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은 서로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지지가 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적 준비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대비책입니다. 유언장 작성, 상속 계획, 사전 의료 지시서, 위임장 등은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개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언장을 통해 재산 분배 방식을 명확히 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이를 미리 인지하도록 하는 것은 상속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유언장은 변호사나 공증인을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또는 개인 소유물의 분배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사후의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작성하여 건강 악화 시 의료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명치료 여부, 장기 기증의사 또는 특정 치료에 대한 선호도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면 가족이 어려운 결정을 대신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재정적, 의료적 결정을 위임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배우자나 신뢰하는 자녀에게 재정관리 권한을 위임하면 건강 악화로 인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적 준비는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족의 법적, 정서적 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의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서를 작성할 때는 가족과 사전에 논의하여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가족과 공유하면 사후에 예상치 못한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법적 문서 작성 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최신 상황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은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준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가족 외에도 친구, 동료,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 실질적 지지를 얻습니다. 따라서 나이 들수록 사회적 고립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모임, 등산 클럽 또는 원예 동호회에 가입하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고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끼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나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연결망을 넓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가족에게만 의존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는 간접적으로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불안 또는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주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거나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노후를 위한 주거 준비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대비책입니다. 나이 들수록 주거 환경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계단이 많거나 접근성이 낮은 집은 고령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를 대비하여 이동이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나 단층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집 안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고령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같은 시설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 의료 지원,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이 간병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돕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식사, 청소,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가족이 일상적인 간병을 책임질 필요가 줄어듭니다. 주거 준비를 할 때는 가족과 사전에 논의하여 자신의 필요와 가족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함께 실버타운을 방문하거나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계획하는 것은 가족 간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주거 환경을 개선할 때는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여 난방비나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단열재를 보강하거나
LED 조명을 설치하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준비는 가족이 간병이나 주거 문제를 걱정하지 않도록 돕고 개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술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사용은 일상생활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뱅킹을 통해 재정을 관리하거나 원격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계좌를 관리하거나 원격 진료를 통해 간단한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소통에서도 기술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상 통화나 메신저를 통해 멀리 떨어진 가족과도 쉽게 연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줌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손주와 정기적으로 대화하면 가족 간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나이 들수록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데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기술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앱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거나 온라인 쇼핑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기술 활용은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가족이 개인의 일상생활을 대신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온라인으로 약을 주문하거나 전자결제를 통해 공과금을 납부하면 자녀가 이를 대신 처리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정신적, 철학적 준비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보다 깊은 차원의 대비책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남기고 싶은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를 위해 명상, 독서 또는 종교적 활동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10-15분간 명상을 하거나 철학서적, 자서전 또는 종교 서적을 읽으며 삶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면 가족이 겪을 정서적, 실질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례 방식, 장기 기증 또는 기부 의사를 미리 정하고 가족과 공유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간소한 장례를 원하는지, 특정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은지에 대해 문서로 남기면 가족이 사후에 결정을 내리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준비는 가족이 상실의 순간에 겪을 혼란을 줄이고 개인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것도 유의미한 준비입니다. 자서전을 쓰거나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편지로 남기는 것은 가족에게 정서적 유산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준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익히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듀오링고 같은 앱을 통해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배우거나 유튜브 강의를 통해 기타 연주를 배우는 것은 접근성이 높고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기 개발을 통해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하면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지역 대학에서 제공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프로그래밍, 사진 또는 요리 기술을 배우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가족이 자신을 걱정하거나 삶의 의욕을 잃은 모습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일을 줄여줍니다. 또한 자기 개발은 개인의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여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 지역사회에서 강사로 활동하거나
취미를 통해 창작물을 만들어 가족과 공유하면 가족은 개인의 활력과 열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문화적 맥락에서의 준비도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노력은 전통적인 가족 가치와 현대적 개인주의를 조화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현대에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모는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지 않고 자녀는 부모의 삶을 존중하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각자의 생활 리듬을 존중하는 태도는 가족 간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독립적인 주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노후에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와 재정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준비는 결국 가족과의 상호 존중,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노력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과 조화를 위한 과정입니다. 경제적 자립, 건강관리, 관계 설정, 법적 준비, 사회적 연결망, 주거 준비, 기술 활용, 정신적 준비, 자기 개발,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서의 준비는 각각 독립적인 요소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개인과 가족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고 가족은 서로에게 부담이 아닌 기쁨과 지지가 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준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랑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삶의 예술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가족과 함께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